최고점을 76K에서 찍는다고 하면 67K에서 사가지고 76K까지 찍다가 물려있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서는 50K나 뭐 48K나 그런 가격에 사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 기다려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멘탈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책 고래잡이 세력을 이기는 실전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선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말씀드렸을 때 3파의 끝자락이랑 5파에서 굉장히 호재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말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파의 끝이 역대 최고치 74K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조정을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거치고 현재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도 있고 이더리움에도 있고 모든 종목엔 다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도 세력이 움직인 자리가 있었어요. 세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력은 진짜 좋은 자리를 안 준다, 이런 게 세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1시간 봉입니다. 이 부분이 1, 2, 3, 4까지는 열심히 잘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5가 나올 때는 3파가 나온 지점을 깨야 되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그거잖아요. 근데 깨지 못했습니다. 깨지 못하고 절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5파 절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파 절단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세력이 개입한 사례고, 일일봉으로 봤을 때도 FTX 사태 때도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웨지라고 수렴형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저점은 여기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길 바랬었던 거죠. 근데 이 지점을 주지 않고 바로 올려버렸죠. 이런 것들이 세력이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력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거고요. 지금은 들고 있어봤자 큰 수익, 비트코인을 뭐 10% 20% 벌려고 비트코인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5파도 많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파가 끝나고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5파가 진행이 된다면 ABC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C 파동이 끝나면 이때 진입하는 게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굳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고점을 76K에서 찍는다고 하면 67K에서 사가지고 76K까지 찍다가 물려있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서는 50K나 뭐 48K나 그런 가격에 사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 기다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멘탈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며칠을 들고 있고 몇 주를 들고 있고 뭐 수익률 10% 20%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최고점을 넘길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니까 그때까지 들고 있는 거라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고점을 넘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시간 봉입니다. 이 부분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3파가 끝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 부분이 역대 최고점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A, B, C 파동이 나오고 5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매수 자리를 놓친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저점 다음에 또 한 번의 저점을 찍을 여력이 있었는데 이 점을 안 주고 그냥 여기서 바로 올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FTX 사태랑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 넘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작년 8월 달쯤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찍고 ABC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확실하면 진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후에 여기서 선을 긋고 이 지점을 뚫으면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레버리지는 10배를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거의 10배를 사용하니까요. 근데 이게 몇 시간도 안 돼서 13%가 빠졌죠.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130%를 번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 매물대라고 지지랑 저항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한번 튕길 것 같다라는 그냥 마인드로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네, 최근에 크게 손절을 친 적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풀릴 때는 제가 원래는 스탑로스라고 손실이 나는 것을 계획된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손절이 날 때 어느 정도 손절이 나는지를 미리 알고서는 진입을 하는데 최근에는 제 그 스탑로스를 걸지 않는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시간적으로도 물렸었고 자금적으로도 물렸었던 기억이 나요.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5분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락할 수 있다는 지표가 신호가 떴거든요. 그래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 청산을 이 지점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다가 이 지점에서 그냥 손으로 청산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긴 시간 물려있고 금액적으로도 크게 물려있을 때는 물리고 나서는 매매를 당분간 쉬는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매매를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최근에 매매는 별로 안 했고 어차피 저는 자신 있거든요. 다음번에 벌면 되니까 다음번에 복구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되 다음번에 복구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지켜보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하 관련 뉴스고요. 제가 아까 최고점을 찍고 나면 가격 조정을 거칠 거라고 했는데 이 금리 인하 이슈와 관련해서 가격 조정을 얼마나 거칠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이 끝나 봐야지 지금까지 15K에서 70 몇 K까지 진행된 거에 1.618배 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어디까지 찍히는지. 저는 알트코인 투자 안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비트코인 선물도 청산당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더 리스크를 키우는 것은 싫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 알트코인이 50% 오른다는 것도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10% 떨어질 때 알트코인 50% 떨어진다.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분석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종목이고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투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테슬라 차트를 트레이딩뷰에서 한번 보면 저는 이 지점에서 하락하는 ABC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새롭게 임펄스 파동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모양이 ABC처럼 생겨가지고 ABC 파동이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부분의 상승폭을 보면 200%가 넘는데 200%가 넘는데 이거를 단순히 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웨지형 패턴이 있어요.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ABC 조정이 나타났고 C 파동이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렇게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 4파동, 5파동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임펄스 파동이 끝나려고 하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항상 외우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냥 별건 아니고 1, 2, 3, 4, 5, 4, 5거든요. 그게 3파가 연장된다는 선에서 3파 안에 1, 2, 3, 4, 5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1, 2, 3, 4, 5 이렇게 3파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번에 조정을 거치고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최고점 경신을 할 거는 같기는 하나 지금 팔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팔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왜냐하면 4파가 남았잖아요. 이 4파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칠 거고 또 그때 또 기간도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보통 4파는 기간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떨어지는 하락 신호도 떴고요. 근데 신규 진입을 하실 거면 이렇게 4파 끝나는 지점에서 추격 매매를 하시거나, 아까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최고점을 찍으면 그 뒤에 나오는 ABC 파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ABC 파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기간이 캔들 하나 생기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명심해 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세력들은 개미랑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먹고, 개미들을 털어먹는 게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거꾸로 가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테슬라,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나타났고 141달러에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테슬라 끝났다, 100불 간다, 50불 간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소신껏, 그리고 근거만 있으면 자신의 소신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항상 많이 나오는 고점 신호가 엔딩 다이아고날이랑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고,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주봉까지. 일단 일봉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추세선이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상단 추세선 이렇게 그리고 하단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아까 웨지형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 추세선보다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여기 안에서 A, B, C, D, E 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지점에서 나왔죠. 이전에 2021년 초에 고점을 찍었을 때 모습입니다. 상단 추세선보다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A, B, C, D, E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이고요. 실제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가격이 많이 빠졌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53%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RSI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격은 올랐는데 매수세는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약간의 거품 신호라는 겁니다. 이게 파동의 오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때도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례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때도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또 최고점을 찍었을 때 가격은 상승했는데 또 RSI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최고점을 찍으면 RSI 최고점이 이 지점이니까 이 지점을 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거고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산을 당연히 당했고요. 3번 정도 당했는데, 첫 번째 청산 날이 제가 선물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2022년 5월 달에 루나 사태가 터진 날이었고, 루나 사태 이런 게 터졌다고 하니까 루나는 막 99% 빠지고 다른 코인들도 10몇 프로, 50몇 프로 빠지고 비트코인 역시도 많이 빠졌는데, 루나 사태가 터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죠. 근데 그때 되돌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뉴스를 늦게 보고 뉴스에만 의존해서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호재, 악재 따지면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해서 청산당했었던 경험이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으로 처음에 연습할 때 소액이니까 레버리지 높여도 청산당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가 청산을 당했습니다. 소액으로 했을 때만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시드를 키웠을 때는
상당히 복구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한 번 매매, 첫 매매로 한 번에 복구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멘탈 같은 경우는 뭐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실력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실력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멘탈이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적합한 투자가 있다고 보고,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메인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캔들 차트도 보고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봅니다. 캔들 차트가, 일단 캔들 차트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차트를 보게 되면 다 캔들로 나와져 있는데 모든 캔들은 아니더라고 해도 중요한 캔들 정도는 캔들의 이름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캔들 공부를 시작했고요. 볼린저 밴드는 월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근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기술적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활용하는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이론이 다른 기술적 분석 도구들보다 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아니면 시장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이룬다는 내용의 이론이고요. 일단 저점, 최저점일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약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1파고요.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세력도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수익을 챙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점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2파입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시작점보다 내려가게 된다면 엘리엇 파동 이론의 기본 전제를 위배하게 되고 임펄스 파동이라는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추진력이 강한 3파가 발생하는데요. 3파 안에서도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서 파동이 연장되고는 합니다. 가장 시간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큰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파 후반부에 호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미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력들이 매도를 때려서 길게 조정을 거치는 것이 4파고요. 마지막으로 호재 등의 뉴스를 통해서 개미가 유입되는 게 5파입니다. 5파는 짧고 빠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5파가 끝나면 하나의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세력이 매도를 때리고 나니까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게 A파고, 그래도 개미들은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합니다. 매수를 계속하고 가격을 약간 올리는 게 B파고, 이 B파가 되게 기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A파 때 떨어진 가격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B파가 갖고 있는 관건인데, 이게 실제로 고점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점에서 개미들이 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력이 마지막으로 매도를 때려서 이 B파의 물량을 던져버리는 것이 C파입니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한 사이클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다른 투자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평선 투자법이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후행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좀 더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또 좀 늦은 신호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투자법보다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물론 투자를 할 때 예측은 한다고 해도 대응하는 것이 더 먼저이기는 하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다른 투자 방법이 할 수 없는 예측이라는 영역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 정도의 큰 폭락을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고요. 뉴스레터를 제가 작성을 하는데 뉴스레터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 가격이 빠졌다고 보는 이유는 파동 카운팅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점인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올라가는 파동을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1, 2, 3, 4, 5 파동으로 나눠야 되는 것인 거죠. 여기서 저는 1파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파동을 여기까지, 3파동을 여기까지, 4파동 여기까지, 그리고 5파동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5파동을 더 작은 봉인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며칠 전에 3파동이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4에서 4파동에서 ABC 파동 혹은 삼각수렴으로 파동의 조정이 거친다고 예상을 했었고, 67에서 68K로 좀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그것보다 실제로는 더 떨어진 모습인데 이 지점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더 뚫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는 예상됐던 시나리오였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점인 74K 정도를 한두 번 정도 깨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려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게 역추세 매매 방법을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역추세 매매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끝날 무렵에 하락에 베팅을 하고 하락 추세가 끝날 무렵에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추세 매매의 장점이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베팅을 한다고 할 때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은 저점에 걸면 되는 거잖아요. 저점이랑 멀지 않은 곳에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나중에 올라갔을 때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정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고 22년부터 기술적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그 사이에 친구들 만나면 이 코인 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2배 불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인이라면 또 좋은 코인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돈을 잘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인을 하게 되었고, 자, 코인 말고 또 하나 재테크를 하는 것은 주식 중에서 테슬라 종목입니다. 테슬라 종목이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는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분석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4차 반감기는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반감기 직전에 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식으로 많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반감기 전에 했습니다. 그것이 1, 2, 3차 반감기와 다른 점이고요. 그래도 이 파동이 이번 반감기를 계기로 어떻게 파동이 진행될 거냐, 이것을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고점을 하나 넘기는 게 1파, 그 다음 2파 하락 조정,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차 반감기 때도 이게 확인이 돼요. 정확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임펄스 파동으로 카운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점인 이 부분에서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을 거치고 3파가 나오고 4파, 5파, 그리고 말씀드렸던 A, B, C 파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펄스 카운팅이 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감기들은 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반감기의 주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FTX 사건 이후로 저점을 찍은 게 2022년 11월인데 이전 반감기의 저점은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에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보면 4년을 주기로 반감기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크게 상승할 여력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점을 찍은 후에 크게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 기준으로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 3, 4, 5 이 한 파동이 나오면 뒤에 ABC 파동이 나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설명하는 파동인데요. 이렇게 ABC 파동이 나올 거고,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0.5에서 0.618 구간 정도까지 되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0K 대가 될 수도 있고 50K 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은 항상 상방은 계속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세워놓은 시나리오는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3가지를 일단 말씀드려보자면 1시간 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가 아까 말씀드린 4파가 진행되는 구간이었고요. 5파가 진행되면서 최고점을 찍는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메인 시나리오인데, 5파가 그냥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 임펄스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상승장의 끝을 알려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 예측은 정확히는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나와도 고점, 이전 고점인 74K를 살짝 넘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의 이유가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끝나고 ABC 파동이 나온다는 것이 하락의 이유고요. 그것은 과거 차트를 돌려봤을 때 항상 나타났었던 거고 필연적으로 나타났었던 거기 때문에 이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재나 악재나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차트 분석은 가격을 움직이는 고래든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개미가 됐든 실시간으로 심리 게임을 반영하는 게 차트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아까 이 부분을 1, 2, 3, 4, 5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더 큰 파동의 하이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시나리오고요.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1파가 이 정도 진행됐으면 3파는 이 정도 진행된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 비율인 1대 1.618이라는 숫자고, 1대 1.618이라는 숫자를 적용을 했을 때는 14만 달러, 15만 달러까지 일단 3파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 제목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회색 표지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트레이딩 뷰에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임펄스 파동이랑 가장 가까운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이 임펄스 파동은 생각보다 모양이 선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파동을 임펄스 파동 아니면 ABC 파동 2개로만 분류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펄스 파동 모양이 아니니까 ABC 파동이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시간봉마다도 아카이브를 만들어 놨고 4시간봉, 1시간봉, 2시간봉, 1일봉 그런 거 다 아카이브를 만들어 놔서 저장을 해 놓은 상태고, 여러분들도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둔다면 혹시나 분석이 흔들릴 것 같거나 아니면 분석을 했는데 잘 모를 때 옛날에는 어떻게 분석했지 그런 것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 가격이 96,800원이잖아요. 이 지점 이후로 현재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상방을 뚫으러 가거나 이 2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뚫으러 가는 시나리오는 여기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오고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고요. 그 이유가 여기 처음부터 카운팅을 할 때 1, 2 하고 1, 2, 3, 4, 5 하고 4, 5 하면서 이 지점 96,800원에서 끝났다고,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도 RSI는 떨어졌는데 가격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꽤 크게 되돌림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임펄스 파동이 한번 끝나고 ABC 파동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동 B가 가지고 있는 기만적인 성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8만 원 후반대가 돼버리니까, 중후반대가 되어버리니까 이러다가 9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넘어버리는 거 아니야? 최고가? 그런 기대감을 줬던 게 최근에 비파였던 것 같고, 이걸 한 번 더 약간 되돌리면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1,850원이긴 한데 이 가격은 너무 하향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고점을 찍는 캔들이 월봉 기준으로 유성형 캔들이고 꼬리가 너무 길거든요. 이렇게 꼬리가 너무 긴 캔들은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신뢰도가 약간은 떨어집니다. 휩소라고 거짓된 움직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큰 휩소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5만 원대 정도로, 여기서 A, B, C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A파가 끝나는 지점과 얼추 비슷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모두가 원하는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 ABC 파동 조정이 끝나고서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하락 조정을 겪고 있고, 하락 조정이 끝난 다음에 매수하면 10만 전자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거는 많이 상승을 한 게 보이네요. 월봉으로 보니까 많이 상승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시작 전부터 임펄스 파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승 규모는 임펄스 파동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리딩 다이아고날로 1파가 시작됐는데 1파가 끝나는 지점이 2010년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최고점 기준 1100%까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거의 1200%. 이렇게 1파가 시작이 됐고 2파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ABC 파동이 A, B, C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미 지난 파동이니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ABC 파동이 이렇게 끝나고 새롭게 1, 2, 3, 4, 5 하고 4, 5 이렇게 해서 고점 갱신이 최소 2번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상승했는데 지금 매수세가 너무 높거든요. RSI가 89면 굉장히 높은 건데 후에는 RSI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거칠 건데, 이 상승분이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6만 원이라고 하면 0.382 구간인 17만 원 정도에서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4파는 3파의 0.382보다 덜 되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3파가 연장이 됐는데 3파 연장이 어디서 끝났는지, 최고점이 어딘지를 먼저 차트가 진행되시면서 보시고, 그러고 나서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0.382를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하면 좀 더 나중에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좀 더 좋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임펄스 파동이 월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ABC 파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가격이 38만 원인데 그래서 ABC, ABC, ABC 이렇게 봤을 때 ABC, ABC, ABC가 계속 연장되는 것을 보아 임펄스 파동은 확실히 모양이 아니고, 왜냐하면 임펄스 파동은 모양이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펄스 파동은 확실히 모양이 예뻐야 되는데 임펄스 파동이 나온 것은 아닌데, 계속 여기서 A, B, C, A, B, C 그러면 이제 진짜로 C 파동이 나올 차례거든요. 그래서 A, B, C 하면서 2020년 2월 달에 나온 저점을 깨는 게 일단 차트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임펄스 파동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펄스 파동 조건이 2파가 1파를 깨면 안 된다, 4파가 1파를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모양에서는 무조건 4파가 1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 2, 3, 4라고 해도 이 지점이랑 겹쳐버리기 때문에 임펄스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ABC 파동으로 보시고, ABC 파동은 중에서 C 파동으로 보시되 C 파동은 B 파동을 전부 되돌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2020년 3월 달에 나온 저점을 깨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최고점에서부터 50% 빠졌네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2019년 4월달부터 4월달부터 차트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21년 11월 정도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ABC 조정을 거칩니다. ABC 조정의 끝은 2022년 10월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임펄스 파동이 모양이 보이니까 이건 임펄스 모양으로 보는 게 맞는데 1, 2, 3, 4, 5 하면서 최고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1파, 이렇게 2파, 1, 2, 3, 4, 5 이렇게 3파가 연장돼서 3파, 그리고 현재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고점을 깨러가는 시나리오가 맞고 현재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을 때 유성형 캔들이 나왔고 꼬리가 너무 길거든요. 라인 차트로 보면 꼬리가 확 짧아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5파 절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60만 원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점 가격이 58만 4천 원인데 라인 차트로 보면 최고점이 40만 7,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고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단 지금 현재 삼각수렴이 예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삼각수렴 4파가 예쁘게 나오고 있으니까 5파가 나올 것 같고, 5파 상승은 보통 3파의 고점을 넘기니까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달부터 11년도 5월 달까지가 1파라고 봅니다. 리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나온 거고요. 이때 상승폭은 222% 정도로 218% 뭐 그런 언저리로 보이고, 이만큼 ABC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요. A, B, C, C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3파입니다. 그 다음에 4, 5 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갱신했고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A, B, C 그리고 A, B, C 그 다음에 C파동. 근데 C파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 2, 3, 4, 5 이렇게 C파동이 해석이 되고, C파동 저점을 갱신하면서 저점의 높이는 낮아지는데 RSI는 올라갔죠.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흘러갔고 이 지점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09년부터 시작된 하나의 상승 임펄스가 끝나고 ABC 파동도 끝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펄스 파동이 시작되면서 이게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1파가 됐고 3파가 됐고 그 다음에 5파가 되든지 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이나 중기적이나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카운팅 됐어요. C파가. 임펄스 파동이 왜 예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펄스 파동을 그릴 때 상승장 기준으로 1, 2, 3, 4, 5 이렇게 그렸잖아요. 임펄스 파동, 여기서 하락 임펄스 파동이 1, 2, 3, 4, 5 그냥 제가 아까 그린 샘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포스코홀딩스였나요? 임펄스 파동이 안 보였다는, 그래서 그거는 임펄스 없이 다 ABC로 봤는데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A, B, C가 너무 잘 나타났고, 이거는 ABC 안에서도 A, B, C가 나타났는데 불규칙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고점은 올라갔는데 가격은 비싸졌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이때 물린 사람들은 이때 탈출을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주식을 보실 때 다이버전스만 보셔도 어느 정도 고점 예측이 되거든요. 저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5파가 진행이 되는데 1, 2, 3, 4, 5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또 이 5가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74K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파동 안에서 5파를 봤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 가지 시나리오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임펄스 파동이 예쁘게 나오던가, 아니면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거나. 근데 일단 저점이 66.3K잖아요. 66.3K에서 오른 거에 대한 조정으로밖에 아직 안 보이거든요. 66.3K를 깨지 않는 이상 4파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깨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67.2K 정도 되는데 66.3K가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그냥 4파 종료 지점만 늦어지는 거고 어차피 상승 다이버전스는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으로 하락하는 비트코인 차트는 66.3K에서 78K까지 오른 거에 대한 조정으로 보시면 되고 4파 만약에 이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임펄스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2파는 보통 1파에 0.5에서 0.618 정도를 되돌리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정확히 618을 찍었거든요. 진짜 정확히 618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 루머와 관련해서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시나리오 폐기하는 구간은 66.3K이고 근데 이것도 완전히 폐기가 아니라 그냥 4파의 종결 시점만 늦추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떨어지면 4파 종결 시점이 늦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5파를 완전히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구매를 하셔서 최고점까지 들고 있으셔도 괜찮고요. 손절 라인은 이 지점입니다. 66.3K. 그리고 만약에 이거 깨지면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날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또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